이제 기타 소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기타 소득은요 출제 1순위입니다. 일단 계산 문제 더럽게 많이 냅니다. 특히 얘 때문에 얘 때문에 여기 자 기타 소득 금액 그리고 실기에서 그나마 주의하시게요. 기타 소득이에요. 실기에서요. 자 떠들어 볼게요. 자, 일단 우리 기타 소득 금액은 얘도 마찬가지로 필요 경비가 확인이 되면 그 필요 경비를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뭐냐면 우리가 실제 쓴 게 없어도 여기 있는 1번부터 아래에 있는 7번까지는 전부 우리가 최소 네가 쓴 게 없더라도 1번부터 3번까지는 최소 벌어들인 거에 80%를 필요경비로 빼주고요. 그 다음에 4번부터 7번에 해당되는 소득이 있다면 네가 벌어들인 거에 최소 60%를 빼준다라는 거예요. 이걸 외워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계산 문제 잘 내고요. 이게 실기와 관련성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건 뭐냐면 맥스입니다. 맥스. 뭐 실제 쓴 비용이 크면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알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만약에 여기요. 여기 일시적인 문예 창작 소득으로 100만 원 벌었대. 100만 원. 100만 원 벌면 실제 쓴 게 없더라도 60%인 60만 원은 비용으로 빼주겠다라는 거예요. 알죠? 근데 내가 만약에 실제로 쓴 게 70만 원이래요. 그러면 60만 원과 70만 원 둘 중에 큰 거니까 70만 원으로 여러분들이 세팅을 돌리셔야 된다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알죠? 맥스에 맥스. 실제 쓴 게 더 많으면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하시고. 자, 하나씩 그럼 좀 훑어볼게요. 자, 일단 동그라미 1번 잘 나옵니다. 얘는 특히 기타 소득은 연말정산에서도 출제 많이 해요, 이제부터는. 뭐냐? 내가 이제 상금 있죠? 맞죠? 공익법인, 뭐 공익법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일반적인 법인. 자, 공익법인이 우리가 시상을 하는데 내가 거기에 입상해가지고 상금이나 부상을 받은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때 내가 입상 상금이나 부상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1000만 원의 80%인 800만 원을 비용으로 빼주겠다라는 거예요. 알죠? 그러니까 나는 200만 원에 대해서 원천 징수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알죠? 주의해 주시고 잘 나와요 시험에. 그다음에 주택 입주 지체 상금은 주택의 입주가 늦어져 가지고 받는 보상금 얘기예요. 그럼 주택의 입주가 늦어져서 보상금 받으면 내가 다른 곳에 또 뭐 내가 모텔이나 아니면 호텔이라든지 아니면 시댁에 머물러야 되잖아요. 그죠? 그 고통을 생각해서 80%. 왜? 고통일 수도 있지. 맞죠? 시어머니가 설거지 하라고 그랬을 밥 하라고. 맞죠? 그렇게 해줘요. 80%고.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서화골동품의 양도소득은 말문제로 최근에 낸 적이 있어요. 뭐냐면 이 서화골동품의 양도소득은요. 엄밀히 얘기하면 얘는 뭐 노력은 아니죠, 여러분들. 그죠? 근데 이게 그 박근혜 정부 때 팩트입니다, 이건. 박근혜 정부 때 서화골동품을 과세하기 시작했어요. 과세. 원래 과세 하나도 안 했었거든요. 과세를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요. 얘도 아까 있던 직장 공제외 초과 반환금과 똑같아요. 과세하지 않다가 과세를 했으니까 일단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원천징수로 끝내겠다라는 거고요. 첫 번째 혜택. 두 번째 혜택이 네가 혹시라도 서화골동품을 10년 이상 보유하면 90%까지 빼줘요. 그래서 여기 원칙은 80%를 빼줘요. 근데 10년 이상 보유하고 서화골동품을 팔면 판매한 금액의 90%를 빼주겠다라는 거예요. 알죠? 여기서 골동품은 100년 넘어가는 걸 골동품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걸 냈었어요. 뭐냐면 양도가액이 6천만 원 일단 이상이어야 됩니다. 처분가액이. 그러니까 6천만 원이 안 되면 그건 과세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생존하는 작가의 서화 있죠?
서화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그러면 그렇게 과세해버리면.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나 아니면 외국에 있는 여러분들 그 작가 있잖아요. 뭐 그 사람 떼도 되겠죠, 뭐. 그렇죠? 생계하고 관련 없죠. 우리나라 작가의 그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주의하시고, 이거 1억으로 한번 장난친 적이 있어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입니다. 자, 우리 광업권, 어업권, 이거 채굴할 수 있는 권리, 어업할 수 있는 권리죠? 그리고 산업재산권은 대표적인 게 특허권하고 우리가 상표권 같은 게 있습니다. 그렇죠? 특허권, 상표권 얻기 까다롭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채굴할 수 있는 권리와 어업할 수 있는 권리는 독점적으로 부여받는 건 권위자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무형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받는 게 있다면 최소 60% 빼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권리를 얻기까지 상당한 노력을 했을 거니까.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랑 좀 비교하실 게 뭐냐. 우리 공익 있죠, 공익. 아까 우리 원래 부동산상의 권리를 빌려주면은 부동산 임대업 소득으로 봐서 사업소득이에요. 네, 사업소득은 실제 쓴 것만 인정해 줍니다. 근데 여기는 뭐냐면 우리 가끔씩 여러분들 그 산 있죠, 산. 산 같은 데 주인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맞죠? 근데 우리가 산에 밤에 올라갈 때 무섭잖아요. 맞죠? 뭐가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죠, 빛. 맞죠? 빛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빛이 있으려면 전기가 있어요, 전기. 그럼 전기는 누가 송전탑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럼 한전에서는 그냥 막 짓는 게 아닙니다. 맞죠? 산 주인한테 허가를 맡아야 돼. 산 주인의 토지 위에다가 송전탑을 짓는 거죠. 왜? 공익을 위해서. 맞죠? 그래서 남의 토지 위에 무언가를 설치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지상권이라고 하거든요. 알죠? 그러면 그 산 주인은 지상권을 설정해 준 거죠. 설정해 주고 한전으로부터 대가를 받아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그 토지 앞에다가 뭐 기지국을 그 이동통신 3사가 와이파이 잘 터지도록 데이터 늦어지지 않도록 기지국을 매설하잖아요. 매설하면 그것도 여러분들이 공익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지상권을 대여해 준 거잖아요. 맞죠? 대가를 받으면 공익과 관련돼서 빌려줬으니까 실제 쓴 것만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최소 60%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공익으로 가면 이 지상권에 설정되어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갑니다. 60% 필요금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자, 6, 7번은 잘 냅니다. 이거는 여기서도 잘 내지만 연말정산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자, 뭐냐면 자, 조심하실 게 여러분 기타 소득은 계속 반복적인 소득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시적인 문해창작 소득. 그러니까 소설가는 사업 소득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 가지고 세무 1급은 짜증나라고 했는데 당첨된 거야. 농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글짓기에 꽂혀서 아시겠지만 머리 터집니다, 실제로. 그죠?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원고지에 썼거든요. 태블릿 말고 원고지. 원고지에 썼는데 원고지 5장까지는 커버가 되는데 그다음부터 미칠 것 같아요. 맞죠? 막 머리 쥐어뜯고 막 머리가 다 흩어지고 진짜입니다. 맞죠? 선생님 막 12장 이상 안 쓰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데 막 5장부터 막 힘들고요. 자, 그리고 일시적인 인적 능력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일시적인 강연료거든요. 맞죠? 강연을 아무 데나 시켜주는 게 아니죠. 대학교에서 만약에 초등학생 보고 또 강의 한번 해볼래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시적인 강연을 하고 강연료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만큼 그 분야에서 권위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 노력을 60% 인정해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암기지만. 그죠? 다 외우셔야 돼요. 빨간색이잖아요. 전부 다 빨간 맛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자, 그리고 기타 소득의 수입식인데요. 뭐 이건 당연한 건데 우리 기타 소득 같은 경우에는 현금주의밖에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일시 우발적인 소득이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현금주의입니다. 현금주의. 다만 우리 이거 배우셨죠? 인정 기타 소득이라고 해서 내가 만약에 부당한 이득을 회사가 뭐 누구라고 할까?
뭐 대표이사의 배우자한테 줬대요. 그럼 우리가 기타 소득으로 때려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걔는 이제 기타 소득세 뜯어 맞는 거지. 예. 얘도 마찬가지로 결산 확정일. 그렇죠? 그래서 인정 배당이든 인정 기타 소득이든 결산 확정일. 다만 인정 상여는 근로제공일로 갑니다. 근로제공일. 자, 원천징수 별표입니다. 별표. 별표. 자, 여기 조심하시게. 왜 기타 소득이 짜증나냐면, 여기 기타 소득은 대부분 소득금액 기준이에요. 소득금액 기준. 수익금액 기준이 아닙니다. 그럼 수익금액하고 소득금액이 달라요? 달라요. 수익금액은 비용 빼기 전, 필요경비 빼기 전이고, 맞죠? 소득금액은 필요경비까지 뺀 후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연말정산이든, 여기 기타 소득 실기든. 그래서 전부 여기 소득금액, 기타 소득금액은 필요경비를 차감 후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문제가 되는 게 아까 했던 60%나 80% 필요경비 인정받는 소득들은 걔까지 뺀 후 가지고 원천징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죠? 그러니까 이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까 했던 상금이나 부상을 500만 원 받았다. 500만 원 받았어? 이놈식 기타 소득 금액 500만 원이 했다. 지었다는 거예요. 80% 곱하니까 기타 소득 금액은 100만 원인 겁니다. 80% 빼주니까. 좀 그런 애들 외우셔야 돼. 그래 달달달달 생비고 잘 낸단 말이고. 알죠? 외우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원칙은 20%입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여러분들이 기타 소득 자료 입력할 때 대부분 원천징수세율이 20% 세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알죠? 20%고요. 다만 우리가 복권 이거 중요하죠. 우리 복권 그 다음에 투표권, 슬롯머신 무조건 불리고 하시잖아요. 맞죠? 걔가 3억까지는 20%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3억까지는 20%. 그리고 3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맞죠? 최근에 어떻게 출제한 적이 있냐면 기타 소득은 3억 초과한 게 있으면 전부 30%다. 틀렸어요, 그거. 전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연금 계좌 있죠? 사적연금 얘기합니다. 사적연금에서 연금 수령하면 그건 연금 소득으로 과세가 되고요. 연금 외수령은 일시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꼬박꼬박 안 찾는 거.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연금 계좌에서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일시적 소득이니까 기타 소득으로 갑니다. 얘는 15%. 자, 그리고 5번 뇌물. 뇌물 잘 나오죠? 뇌물. 자, 뇌물은 기타 소득이에요. 기타 소득. 그러니까 뇌물을 받는 순간 일단 토해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득세도 내야 됩니다. 죽여버리겠다라는 뇌물 받지 말라고. 그 다음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거 이건 뭐냐 들어보세요. 말로 해볼게요. 말로. 자, 여러분이 땅을 파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땅을 파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땅을 저한테 10억에 팔기로 했어요. 팔기로 했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약금을 1억 준 거예요. 줬는데 제가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저 이거 계약 없는 걸로 할게요. 제가 해약을 해버린 거예요. 맞죠? 그럼 FM대로 하면 저는 일단 계약금 1억 돌려받고 다시 배상금 줘야죠. 이해되세요? 근데 일반적으로 계약금하고 배상금은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저번에 드린 계약금 1억 있잖아요. 그거 배상금으로 가지세요. 그게 매수자가 해약을 하면 당초에 줬던 계약금이 배상금으로 바뀌어버려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이때 원천징수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계약금을 과거에 줬거든. 맞죠? 지금 주는 게 아니라 과거에 줬던 게 배상금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매수자가 해약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얘도 원천징수를 안 하긴 합니다.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뇌물이야, 뇌물. 자, 그럼 보세요, 여기. 자, 보시면, 자, 학원 강사 김민국은
XX 대학에 일시적 강의하고 100만 원을 받았다. 원천 징수할 금액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100만 원. 그렇죠? 여기에다가 60% 빼야죠. 왜냐면 일시적인 강의니까. 맞죠? 이렇게 하면 기타 소득 금액이 40만 원이에요. 여기에 20%니까 8만 원. 네, 되세요? 자, 그랬더니 이제 어떤 미친놈이, 실제 기출문제입니다. 미친놈이 이렇게 낸 적이 있어요. 어떻게 냈냐면, 그럼 여러분들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얼마인 거예요, 이거? 8만 8천 원인 거잖아요. 자, 어떻게 냈는지 알아요? 어우, 그 문제만 봐도 성질나는 갑자기. 나중에 풀 겁니다. 미리 힌트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줬냐면, 우리가 아까 그 실기에 입력할 때 지급 총액을 입력해야 되잖아요. 지급 총액. 어떻게 출제한 거 있냐면, 얘가, 이걸 어떻게 줬냐면, 공제했는데 이게, 지방소득세 포함. 공제 후 지급액 91만 2천 원 요따구로 줬어요. 이거 입력하면 큰일 나. 왜? 이건 세금을 뗀 후잖아. 그럼 세금 떼기 전 총 지급액이 얼마인지 구하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할까? 생각해봐. 자, 들어보세요.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100만 원이야, 100만 원. 100만 원인데, 내가 3.3%를 뗀대. 그럼 3.3%를 떼면, 내가 3만 3천 원이 원천징수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원천징수고, 거꾸로 얘기하면 얼마를 지급받는 거예요? 100만 원에 100% 빼기 3.3%뗀 나머지인 96만 7천, 나 이거 왜 하고 있지? 지급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얘를 던져준 거야, 갑자기. 100만 원 안 주고.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91만 2천 원.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어차피 소득이 X라고 할게, X. 요 소득이 X래. 그럼 우리가, 그러니까 이걸 구하는 거, 이걸 X. 그럼 X를 구하면 우리가 X 0.6X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60% 빼니까. 맞죠? 여기에 22%가 우리가 세금, 원천징수된 세금이죠. 그러지 않을까? 맞잖아.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22%거든. 맞죠? 되셨죠? 그럼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거꾸로 우리가 0.4 곱하기 22%를 우리가 원천징수한다는 얘기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필요 경비를 차감한 우리가 100%에서 0.6, 60%를 뺀 40%에 대해서 22%를 원천징수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8.8%가 나와요. 계산하면. 그러니까 8.8%를 떼고 91만 2천 원 줬다. 이렇게 출제했다고요. 이걸 안 줬어. 8.8%를. 알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해석하면 여기다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X. 소득 XX. X에다가 100%에서 8.8%를 뗐더니 91만 2천 원 나왔다는 뜻이에요. 미안해, 여러분. 내가 낸 게 아니야.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공제 후 소득이다라는 거 원천징수세율 구하시고 원천징수세율 뺀 나머지에 대해서 준 거예요. 알죠?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91.2%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X는 91만 2천 원 나누기 91.2% 하면 되겠지. 내일 풀 거예요. 알죠? 내일 풀 거야. 이해되세요?
안 되는 게 정상이긴 한데. 그럼 잘 집에 가서 고민해 봐요. 알죠? 이게 원천징수색이 아니라고. 원천징수 되고 요걸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천징수 100%에서 원천징수 세율을 뺀 나머지를 곱해가지고 준 거잖아요. 한번 고민해봐요. 여기까지만 더 이제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어. 아무튼 잘 고민해보시고. 괜히 했나? 그래서 내일 힌트 드린 거야. 예. 내일 나중에 해답이 딱 보일 거거든. 여러분, 해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알죠? 나왔을 때 욕 바가지로 넣어먹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조심하실 게 뭐냐, 여기요. 말문제. 그 옛날에 배우셨던 분들은 이 복권이 5만 원이었을 건데 슬롯머신하고 복권이 200만 원 이하가 비과세예요. 여기서 과세채자는 비과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심하실 게 여기 매 건마다 기타 소득금액 5만 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보실게요. 여기 화면. 보세요. 여기. 자, 학원 강사 김민국은 삐리리 대학에 일시적 강의를 한 거예요. 응? 강의를 하고 10만 원을 받았대요. 그러면 이거 몇 퍼센트 필요경비 인정하는 거예요? 60%, 60%. 그럼 10만 원이 수익 금액이죠. 그럼 여기에 60%니까 10만 원에 60%인 6만 원이 필요경비란 말이에요. 맞죠? 그럼 기타 소득 금액 4만 원이니까 5만 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빵원이에요, 빵원. 과세할 게 없어요. 그렇죠? 요렇게도 낼 수 있어요. 물론 여태까지 이렇게 낸 적은 없고 말문제로 낸 적은 있어요. 알죠?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 연금 계좌에서 연금에 수령한 건 5만 원 안 따집니다. 왜냐하면 장난칠 수 있거든요. 일시불로 계속 5만 원씩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비과세 되는 거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연금 계좌에서 연금에 수령하면 그건 5만 원 여부 안 따지고 무조건 때려버려요. 넘어갈게요. 한번 참아봐요. 자, 이제 과세 방법입니다. 별표입니다. 별표. 특히 요것 때문에 여기가 연말정산이에요. 요것 때문에. 요게 이제 연말정산 나오는 거예요. 아마 세무 2급 때도 배우셨을 건데 이거. 뭐냐 일단 얘부터 할게요. 뭐냐면 우리가 무조건 분리과세하고 무조건 종합과세 제외한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대. 만약에 그러면 선택했다라고 가정하면 if 여기 뭐야? 자, if 만약에 분리과세를 선택했대요. 그럼 기타 소득 금액 얼마예요? 내가 기타 소득 금액이 200만 원이래. 근데 난 분리과세를 선택했대요. 그럼 기타 소득 금액 얼마예요? 빵원이에요, 빵원. 알죠? 그러니까 시험에서 만약에 내가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야. 근데 갑자기 내가 뭐 분리과세를 선택했다. 이렇게 줄 수도 있거나 아니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가정하에 이렇게 출제가 되면 이건 분리과세 선택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알죠? 그러면 소득 금액은 0이니까 우리 연말정산에서 소득 금액 요건을 만족한다라는 뜻이에요. 아이 오케이? 네, 되셨죠? 자, 나머지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무조건 분리과세가 되는 게 아까 했던 복권이나 슬롯머신 투표권 워낙 중요하죠, 이거? 그 다음에 연금 계좌에서 연금에 수령한 것도 무조건 분리과세고요. 그 다음에 서화골동품의 양도도 과세 안 했던 소득인데 과세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무조건 분리과세. 자, 그리고 무조건 확정신고해야 되는 게 뇌물이에요, 뇌물. 원천징수 안 됐었잖아요. 안 됐으니까, 네, 무조건 신고, 물론 신고를 강제로 하게끔 해요. 맞죠? 그래서 뇌물.
그죠? 기억하시고.